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8일 현지 시간으로 8월 8일 4시 14분, 한국 시간은 8월 9일 토요일 아침 8시 15분쯤 됐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7말 8초의 전형적인 한국의 휴가 기간을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기를 빌어보고, 오늘 지난주에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 그리고 그룹 B,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하는 그룹 B NBDY, FBY, 그리고 PLTY의 8월 분배금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이거는 예상 분배금이 아니고 이번 주까지 옵션 매매 손익을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자주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눈에 있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룹 일더맥스 싱글 본주 하나를 추정하는 그 ETF 8개를 저희들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A, B, C, D 그룹으로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이 테이프를 보시면 먼저 딱 눈에 뜨이는 게 이 합성 옵션 칼럼 있죠. 합성 옵션의 칼럼이 녹색이다. 이 얘기는 이것들이 합성 옵션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본주들의 가격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합성 옵션에서 돈을 벌면, 즉 본주가 올라가면 합성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합성 옵션에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이 주간 옵션에서 돈을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LTY 같은 경우 합성 옵션에서 2.6달러라는 돈을 벌었지만 주간 옵션에서는 5.4달러의 돈을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적 옵션이 이 두 개를 서로 더하면 이제 2.86달러 손실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LTY 같은 경우는 언뜻 보기에는 지금 2.8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PLTY에서 그동안 제가 PLTY를 추적해 온 이후로 가장 큰 그 potential profit, 그죠? 가능한 이익을 무려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실현을 안 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2.8달러 손실로 누적 옵션에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반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BDY는 그동안 좋은 실적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까지 누적 옵션이 2.7달러, 주당 2.7달러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룹 C의 후위 같은 경우 벌써 실현된 이익이 벌써 1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당.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도 주가 본주의 가격은 그때 어닝콜이 어닝 발표가 나고 나서 주가가 거의 뭐 한 20% 빠졌죠. 그렇지만 이 이익이 이미 실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주가 그 실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SMCI는 약 4.3달러 정도 수익이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합성 옵션을 봐서 본주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본주가 올라가면 합성 옵션도 따라서 돈을 벌고, 그 반대로 주간 옵션의 커브드 콜은 이 가격이 우리가 설정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뜻 쉽게 보시면 그렇게 되고, IB30은 30일 변동성이고 오늘 가격은 오늘 클로즈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누적 옵션 녹색이 됐을 때는 연수익률 계산이 되지만 이게 이제 저희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연수익률의 마이너스, 이거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날이 다음 주 수요일 8월 13일 날 그룹 B에 발표가 나고, 분배락은 그 다음 날, 직업은 미국 기준으로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월요일, 화요일 그 사이에 직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대충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늘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는 식으로 해서 한 45분에서 55분 사이에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래크로 가보겠습니다. 트래크 요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자, 이 내부 모니터를 보시면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이게 요 빨간색이 지금 울티거든요. 울티가 정말 아름다운 시그모이달 곡선, 이렇게 S자 곡선을 유려한 S자 곡선 혹은 전기 전공하신 분들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에 익으실 거예요.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제 아무튼 뭐 S자 곡선을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리고 있고,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7월 중순서부터 8월 중순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기를 거친 후에 성장 속도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울티가 증가를 해서, 울티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3빌리언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울티 역사상. 그리고 조금 더 둘러보시면 울티가 3빌리언 달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 쉐어 숫자도 5억 주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그동안 쉐어 숫자가 너무 많으면 분배금을 이렇게, 우리 분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당 분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수입, 그죠? 합성 옵션, 커브드 콜 옵션, 뭐 콜 스프레드, 국채 매매 더하기 이자 더하기 뭐 새로운 펀드, 그걸 멍뚱그리 다 더해가지고 그걸 이제 손실이냐 이익에 따라서 그 배당 재원 나누기 총 ETF 수니까 이 쉐어 숫자가 이제 총 ETF 쉐어 수거든요. 이게 이제 분모가 커지게 되면, 어떤 배당 재원이 일정하다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n분의 x에 나누는 숫자가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배금이 적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또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도 없는 게, 울티가 좋은 예입니다. 울티 같은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이 총 자산, 순자산의 증가는 15.7%입니다. 그리고 쉐어도 숫자가 14.8%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순자산의 증가율과 쉐어의 증가율이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0.9% 차이 나니까. 비슷하게 되면 이 내부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티라고 하는 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주 배당으로 넘어선 후에 이 ETF의 가격 안정성, 즉 가격이 막 다른 그 MSTY나 엔비디아의 코니처럼 막 이렇게 급등락이 크지 않고 잔잔하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큰 베니핏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자산의 증가 속도와 쉐어의 증가 속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15% 올라가고 거의 15%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전체 순자산은 여전히 리니어하게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울티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런 순자산의 증가 속도와 쉐어의 증가 속도가 서로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건강한 증가, ETF의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MSTY도 여전히, 이게 이제 MSTY, 이 핑크빛이 MSTY인데, MSTY도 여전히 조금씩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 증가를 해서 오늘 5.7빌리언으로 클로즈가 됐고, 그리고 쉐어 숫자는 약 12.6%. 그래서 이게 보통 MSTY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이 관찰로는 보통 $20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 쉐어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 이상은 뭔가 좀 비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 MSTY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이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쉐어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그래서 지금 한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래서
자산은 4.6% 증가했지만 쉐어 숫자는 12.6% 증가를 했다. 그래서 새로운 펀딩이 들어옴으로 해서 본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자산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었지만 이 12.6%라고 하는 많은 거의 10밀리언은 아니고 한 2, 3밀리언 정도 새로운 쉐어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새로운 펀드가 많이 들어와서 떨어질 수 있었던 본주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감쇄시킬 수 있었다. 적게. 그래서 덕분에 여전히 약 한 20밀 한 5천만 불 정도 늘었죠. 그죠? 여기서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쉐어 숫자와 순자산의 이 가치가 크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사실은 NVDY, 그리고 코니,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NVDY는 사실 균형이 맞죠. 1.8% 올라가서 1.9빌리언인데, 쉐어 숫자는 오히려 1.9% 줄었죠. 그러니까 쉐어 숫자가 줄었다 하더라도 내부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이런 인컴 ETF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쉐어 숫자가 사람들이 팔고 나갔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오히려 올라가느냐. 그만큼 이 쉐어 숫자의 증가와 감소가 전체 ETF의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본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본주인 엔비디아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가파른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180달러 넘어섰기 때문에 이 본주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합성 옵션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ETF의 내부가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팔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ETF의 가격 변화가 일반 주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사실은 코니와 테슬라입니다. 코니와 테슬라는 지금 현재 코니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전고점이었죠. 1.4빌리언에서 지금 1.3빌리언으로 약 11.7%가 줄어들었어요. 자산이. 그렇지만 쉐어 숫자는 오히려 9.4% 정도 늘어났죠. 이게 이제 코니는 좀 역사가 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7달러에서 이게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유입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돈은 들어왔지만 그 들어온 펀드가 ETF의 내부를 끌어올릴 만큼은 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정고점 비해서 약 11.7% 줄었지만 쉐어 숫자는 9.4% 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분배 재원을 일정하게 놓고 보면 분모가 이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배금이 커지기는 사실 좀 힘이 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지난 1월 24일이었어요. 1.269 빌리언에서 이번 주 1.16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8% 정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무려 7개월이 지났지만 7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크게 다시 전고점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쉐어 숫자는 지금 60%가 넘게 늘어나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번에 테슬라의 분배금 나왔던 게 30센트 겨우 넘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팔고 나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배금도 중요하지만 이 본주 테슬라에 대한 믿음, 그 테슬라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또 앞으로 1년, 2년, 심하면 3년, 5년을 어려운 시기를 거치겠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주식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 이제 테슬라에 같은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일드맥스 ETF에 투자하시기 전에 본주를 먼저 공부를 깊이 하셔야 돼요. 본주의 테크놀로지라든지 본주의 미래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이 일드맥스의 ETF를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X ETF 자체 배당률에만 딱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은 그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주를 모르면 1.X ETF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주를 먼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ETF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PLT입니다. PLTY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사실 지금 6등인데 전고점이었던 지난 7월 18일에 6.9빌리언에서 지금 6.4빌리언까지 줄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는 크게 줄어 있다가 이제 지금 좀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의 10% 이상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7.7%까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쉐어 숫자는 거의 20%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7월 18일 날 10밀리언 쉐어였는데 오늘 8.4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올라갔지만 쉐어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이 쉐어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불안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쉐어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분배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ETF의 분배금의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쉐어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분배금이 주는 게 아니고 쉐어 숫자가 줄면 분배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이 분배금의 배당 재원이 본주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펄티 같은 경우 나중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포텐셜 프로핏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어요. 결국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진짜 아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레버가 78달러죠. 파란티어도 벌써 182달러, 5달러 정도 되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PLTY 같은 경우 50달러 시작해가지고 지금 6개월 이상 됐죠. 오래됐는데 벌써 가격이 78달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배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78달러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ETF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도 약 7% 줄였죠. 지난주에 그때 이번 주에 어닝콜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닝이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닝 그 자체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쿼터의 퍼포먼스지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과하게 과매도를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 SMCY에 보면 내부는 줄어들어서 16달러까지 줄어들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쉐어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이 ETF 가격이 조금 낮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가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SMCY는 현재 약 7% 정도, 지난주 전고점에서 7% 정도 떨어져 있지만, 순자산은, 그러나 쉐어 숫자는 약 10% 정도 늘어서 오늘, 클로즈 가격은 16.6달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트래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래커의 트래킹하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A, B, C, D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여기 그래프 스파클라인에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상당히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일 변동성이 44% 정도 준수하죠. 뭐 그렇게 높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준수한 이 30일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4달러대에 3달러, 2달러, 4달러대에 상당히 우수한 프리미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오늘 329달러, 이번 주는 사실 올랐어요.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6,410개의 합성 옵션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90달러,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95달러를 가지고 있는 10,000개의 컨트랙트 정도가 해서 토탈
현재 합성 옵션이 열려 있는 총 합성 옵션의 수는 36,45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9달러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모두 39달러와 35달러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실현을 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 약 1억 3,900만 불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분배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첫째 주죠. 첫째 주 동안에 기록된 것은 실현된 것은 1밀리언 달러의 수익이 밖에 안 되지만 요 합성 옵션의 그 포텐셜 프로핏이 무려 1억 4천만 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희망적인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테슬라가 힘을 내서 한 400불 정도까지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커브드 콜은 이번 첫째 주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큰 합성 옵션에서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커브드 콜에서 아주 박살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이번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잃은 돈이 약 2,300만 불. 요거를 이제 달러로 바꿔보면 2,300만 불인데 이게 주당 약 15센트 정도 돈을 잃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에 잃은 돈이 약 2,300만 불이지만 그 밑에 있는 이게 프리미엄을 다음 주 오픈으로 열었죠. 8월 15일 익스파이어리. 그죠? 8월 15일 익스파이어리 되는 거를 프리미엄을 이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400만 불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 오늘 현재 손익의 합계는 약 880만 불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커브드 콜에서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이만큼 돈을 잃었잖아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이거의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돈을 못 벌었어요. 여기서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는 이 매니저들이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결정을 할 때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그죠? 근데 안타깝지만 이제 본주의 이 프라이스 이 액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일주일 전에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가고 때로는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맞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이 더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고 여기서 돈을 잃고 그리고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더 돈을 잃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더라? 금상첨화가 아니고 설상가상 그런 식으로 무려 1.69 밀리언 달러의 돈을 더 잃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이제 크레딧 콜 스프레드를 열면서 또 3밀리언 달러를 더 지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위클리 콜에서는 현재 약 1,300만 불 주당 약 8.9센트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까지 뭐 1,300만 불 돈을 잃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그죠? 1억 3,400만 1억 3,900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위클리 콜에서 뭐 돈을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적당하게 이익을 실현하거나 뭐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매니저들의 재량이니까 저희들은 뭐 이번 주까지 뭐 잘했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오늘까지 실현된 손실은 약 8.2센트 주당 8.2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B그룹의 이제 MBDY죠. MBDY는 우리가 7월 14일 그리고 7월 16일 각각 롤업을 146달러에서 165, 130에서 170으로 롤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약 3억 1,900만 불.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현재 상황에서 총 실현된 합성 옵션에서의 이익은 3억 1,200만 불, 주당 2.8686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총 107,640개 합성 옵션이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이렇게 거의 뭐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165달러와 17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53,000, 54,000개의 컨트랙트가 각각 12.7달러 그리고 17달러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에디셔널하게 저희들이 약 1억 6,300만 불을 더 벌 가능성이 있었지만 요거를 그대로 안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억 6,300만 불의 포텐셜 프로핏을 다음 사이클로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은 오늘까지 실현된 이익이 2.86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자, 위클리 콜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돈을 많이 벌면 위클리 콜에서 돈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잃는 구간도 생기고 또 돈을 수입을 보는 구간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이 커브드 콜에서는 저희들이 총 18 밀리언 달러, 1,80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벌어들일 다음 주 프리미엄으로 벌어들인 1,600만 불은 다음 사이클로 2월이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도 설정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따라서 수입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스프레드 콜에서는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는 약 1.3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2천만 불 가까운 돈을 손실을 봐서 주당 18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의 매니저들이 이걸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이 손실을 굉장히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0만 7천 개의 커브드 콜을 열었지만 크레딧 콜은 실질적으로 7만 3천 개밖에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68%. 그래서 이걸 적게 열므로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VDY는 오늘까지 현재 합성 옵션에서 2.86달러의 돈을 벌고 위클리 콜에서 18센트를 잃어서 주당 약 2.68달러 정도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2.68달러를 다 주느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 중에서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predicted versus actual 그리고 PL 밸런스 데이터 시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그룹의 두 번째입니다. FBY, 메타.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메타는 IP30이 30일 변동성이 30%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그죠?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이게 가격이 크게 뛰어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 크게 뛰어오름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합성 옵션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480개 합성 옵션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725달러인데 무려 컨트랙트 하나당 44달러의 돈을 벌 수 있어서 토탈 포텐셜 프로핏이 거의 11 밀리언 달러고 주당 약 98센트의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익을 실현 안 시키고 다음 사이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의도적으로 다음 사이클로 넘겼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확실한 손실을 먼저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분배금이 나옵니다. FBY는. 그럼 분배금을 어느 정도 지급한 후에 합성 옵션을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먼저 이익을 실현한 후에 이 메타의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손실이 또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 옵션은 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익을 실현을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또 이익이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음 사이클로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본 후에 매금을 일단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합성 옵션으로 이익을 어느 정도 크기에서 실현할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1.X의 회계 연도가 작년 11월 1일에 시작을 해서 이번 올해 10월 31일에 끝이 납니다. 결국 불과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컨저버티브하게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너무 많은 분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내부가 급격한 하락도 사실은
안 좋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걸 갖다가 다 90% 이상 다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당히 일단 분배금을 지급하고 합성 옵션을 그 후에 이렇게 이익을 실현하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FBI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펄지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다른 것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다음 사이클로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FBI가 지금 이렇게 거의 1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상태에서 넘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 합성 옵션이 빠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 커브드 콜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크레딧 콜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총 2.9 밀리언 달러 손실이 생겨서 26센트. 그래서 5.4센트 합성 26센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FBI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약 20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10 밀리언 달러를 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이걸 실현할 수 있어요. 보험 그 분배금이 얼마 정도 나갈지 자신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이게 겁니다. MBDY 같은 경우 7월 14일 날 7월 14일 바로 그 전주에 이걸 이익을 실현 안 하고 일주일 지난 후에 그 다음 주에 이익을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의도적으로 다음 사이클로 넘기는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FBI는 오늘 현재 약 21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ROC를 가지고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 자, PLTI입니다. PLTY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난 4주 동안 벌어들인 돈이 21 밀리언 달러예요. 그리고 2.6달러 이익을 봤죠. 그렇지만 지금 35,900개의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40달러고 오늘 클로저 가격이 186달러입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하나당 약 47센트에 가까운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포텐셜. 그래서 포텐셜 프로핏이 무려 1억 6,800만 불입니다. 이걸 주당으로 바꾸면 20달러입니다. 20달러. 지금까지 본 이익 중에 제일 큽니다. 가장 큰 이익이 PLTY에서 기록을 세웠어요. 주당 20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안 넘겼어요. 그죠? 롤오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롤오버 안 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다음 주에 오늘 186달러에서 더 올라가서 190달러 이상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롤오버를 해서 클로즈를 하는 것보다 다음 주에 더 큰 이익을 바라보자고 할 수도 있고 또 다음 주에 가격이 어쩌면 18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롤오버를 하면서 185달러, 6달러에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적으로 다음 사이클로 넘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손실, 즉 다음 주에 분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 분배금을 지급을 할 때 지금 현재 실현된 손익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텐셜 프로핏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한 돈을 미리 지급을 할 것으로 ROC로다가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ROC로 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들이 1억 6,800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 한 주당 20달러에 지금 현재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것은 다음 주 중에 일부 실현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약 2,100만 불, 그죠? 2,100만 불 정도, 2,200만 불 정도 수입을 실현시켜서 주당 2.6달러. 위클리 콜에서는 지난 4주 동안 총 손실이 발생이 됐죠. 총 손실이 커브드 콜에서 약 4,500만 불, 그리고 크레딧 콜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벌었지 않나 싶은데, 오이구, 그래도 마이너스네요. 43만 불.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총 손실이 지금 5.47달러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 해보니까 주당 약 2.86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페이퍼상으로는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ROC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몇 퍼센트를 쓰느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억 6,800만 불 주당 20달러라고 하는 아주 기록적인 합성 옵션에서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 언제 실현시킬 것이냐 시간 문제죠.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패턴이 그랬어요. 이렇게 다음 사이클을 넘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익을 실현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룹 B의 예상은 끝났고 그룹 B의 이 트래킹 리뷰는 끝났고 이제 그룹 C를 보겠습니다. 코니 같은 경우는 여기 IB30은 55.6%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310달러의 클로저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 스파클 라인에 보시다시피 지난 3주 동안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122달러까지, 12만 2천 불까지 갔던 게 지금 11만 6천 불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많이 회복을 한 거죠. 11만 3천 불까지 떨어진 걸로 봤는데, 이번 주에 11만 6천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만 6천 불까지 사실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 390달러였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90달러짜리를 320달러로 이제 롤 다운을 하죠. 롤 다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거의 3억 달러 넘습니다. 그죠? 3억 1,600만 불. 그래서 오늘까지 기록된 손실은 약 2억 8,100만 불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그 320달러, 그러니까 9월 19, 그러니까 똑같은 32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42,500개의 컨트랙터가 각각 열려 있는데, 다른 점은 이 익스파이어리 데이트가 다릅니다. 하나는 9월 19일, 하나는 10월 17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곡선으로 들어서서 오늘 뭐 310달러니까 사실 많이 올랐죠. 지난 하루 이틀 동안에. 이게 이제 뭐 380, 400, 440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봤던 손실을 여기에서 이 두 개의 합성 옵션에서 보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약 2억 8,100만 불, 그리고 주당 약 1.5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합성 옵션에서. 그러면 위클리 콜에서는 거의 뭐 퍼펙트합니다. 그죠? 지난 3주 동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가격들이 뭐 다들 불죠. 7,100만 불. 그래서 첫째 주에 460달러까지 잡아놨었어요. 이때 당시에 본주 MSTR의 이 가격은 거의 420, 40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435,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40, 330, 317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12에서 332까지 이렇게 스프레드를 시켰죠. 그래서 0.6%에서 7.1%까지 아웃 더 머니를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합성 옵션에서 2억 8천만 불이라고 하는 큰 손실을 봤지만 커브드 콜에서는 사실 좀 이익을 좀 봤죠. 그래서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다 해보면 벌어들인 돈이 약 90 밀리언 달러. 뭐 여기에 비하면 변동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이 베어 마켓에서는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지만 콜 스프레드에서는 돈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이번 주까지 약 16 밀리언 달러, 그리고 다음 주 것까지 해서 약 19 밀리언 달러 정도의 손실이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위클리 콜에서는 어떻게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벌었나요? 7,100만 불, 그죠? 7,100만 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39센트. 합성 옵션에서 1.5달러, 그래서 토탈 1.15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아직 저희들 1주 더 남아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해서 막 뭐 12만 달러 넘어서면, 이 정도 가격은 또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MSTR이 워낙
센시티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와서는 옛날만큼 비트코인을 이렇게 추정을 못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코니는 조금 이 코니네요. 죄송합니다. MSTR 얘기를 했네. 코니는 아무튼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그다음에 리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하게 좀 더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제 코니도 조금 더 힘을 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C그룹의 후이입니다. 후이야말로, 뭐 짧게 얘기를 드리면, 후이야말로 지금까지 8월 6일에 두 번의 이 80달러에서 80, 90 요거를 각각 105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실현된 이익이 약 3,400만 불. 이걸, 주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달러, 1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800만 불이 실현이 됐고, 실현된 걸 주당으로 나누면 약 11.9달러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10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가는 2880개의 컨트랙트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가격 기준으로 9달러 이상 수익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한 가격이 20 밀리언 달러 정도 포텐셜 프로핏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주당 6.33달러입니다. 만약 이걸 더하면 합성해서만 18달러 정도, 주당 18달러 정도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실현이 안 됐죠. 실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실현된 가격 기준 11.98달러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합성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잃습니다. 그죠? 돈을 잃고, 빼먹었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합성 옵션에서 커브드 콜에서 그리고 돈을 잃고, 그리고 뭐 여기서 또 돈을 조금 벌기는 했지만 또 뭐 그렇게 크게 간의 기별이 안 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저희들이 한 1 밀리언 달러 정도, 약 31센트 정도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후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여전히 주당 11.6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큰 변동폭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쉐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밀리언이죠. 이제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4대장, 5대장 이런 것들이 벌써 1빌리언, 3빌리언, 5빌리언 달러로 넘어가면서 쉐어 숫자가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죠? 3억 5천, 4억 5천, 5억 주 이렇게 넘어가는데 HOY 후이는 여전히 3밀리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돈을 같은 2천만 불을 벌어도 분모인 이 쉐어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주당 ETF 한 주당 손익이 크죠. 그래서 후이는 오늘까지 그룹 C 오늘까지 11.67달러라고 하는 큰 수익을 현실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직 2주가 더 남았죠. 자, 그리고 그룹 D를 보겠습니다. 그룹 D는 이제 MSTY입니다. MSTY는 오늘 19.15달러 사실 회복을 많이 했죠. 그리고 MSTR도 395달러, 30일 변동성은 52.9%. 여기 스파크라인에서 보시다시피 MSTY는 MSTR이 본주인데 MSTR이 비트코인을 추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과 이 코렉션, 그 조정에 맞춰서 MSTR도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 합성 옵션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컨트랙트는 14만 3,915개인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열려있는 게 2개, 그리고 9월 달 익스파이어 되는 게 3개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총 10만 6천 개, 그리고 10월 17일에는 약 3만 6천 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나 다행히 지금 현재 395달러의 크로즈가 됐기 때문에 MSTR이 지금 현재 각각 385, 390, 395, 375, 41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제외한 상당히 많은 컨트랙트들이 현재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만 8,990개. 그래서 현재 포텐셜 프로핏은 약 6,300만 불.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거의 1빌리언 달러를 넘었던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어쨌든 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MSTY는 합성 옵션에서 본 이익이 약 4,980만 불, 주당 약 16.85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위클리 콜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에, 그죠? 3주 동안 떨어졌죠. 떨어지는 동안에 위클리 콜에서는 2주 동안 떨어지는 동안에 거의 첫째 주는 퍼펙트하게 6천만 불의 돈을 벌었고, 두 번째 주에 약간 이렇게 업다운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약 3,700만 불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현금이 약 5,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결산이 약 7,400만 불 정도 돈을 벌었고, 이 콜 스프레드에서 지급한 돈이 약 2,300만 불, 그래서 결국 약 5,100만 불 정도 저희들이 수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당 약 17.2센트. 그래서 MSTY는 오늘까지 합성에서도 돈을 벌고 위클리에서도 돈을 벌어서 약 34센트 정도,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제 3주차 접어들면서 약 34센트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다음 주 2주 또 더 할 수 있으니까 2주 동안 비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그럴 기회가 되길 빌어봅니다. 근데 어제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 미국,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401k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면세 구자입니다. 면세 구자인데, 면세라기보다 세금을 이렇게 면세는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을 투자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안 내요. 안 내고 나중에 은퇴하고 거기서 돈을 찾을 때부터 이제 세금을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은퇴구자가 굉장히 큽니다. 막 몇 조 달러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이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부 401k의 일부 구자는 제가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이런 걸 직접 살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었죠. 이제 트럼프가 그 401k에 돈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내가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이 행정을 열어주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게 사인을 했나요? 한다고 발표를 했는지, 아무튼 곧 그게 결정이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수조 달러의, 조 단위의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그 호재입니다. 아마 비트코인의 역사상 가장 큰 호재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어제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MSTR이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위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앞으로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MCY입니다. SMCY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어닝콜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죠. 거의 20% 떨어졌죠. 그래서 이 떨어질 때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CI를 좀 더 사고 SMCY도 좀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사이즈를 좀 늘렸는데, 그렇게 늘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니면 이제 좀 더 주고 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사실은 이때 팍 떨어지고 그리고 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그래서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SMCY 오늘 현재 약 45달러와 60달러 요 두 개의 컨트랙트 가지고 있는 총 합성 옵션이 약 69,900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약 8천만 불을 돈을 벌었죠. 여기 이제 이게 또 의도적으로 다음 사이클로 넘긴 것의 예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 그 전주에 발표하기 전에는 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실현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넘어와서 이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약 4달러 11센트 정도 이익을 봤지요. 그리고는 쭉 한 후에 이제 4.26달러 현재 합성 옵션에서 돈을 벌어들였고, 위클리 콜에서는 뭐 그렇게 이게 급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뭐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벌은 돈이 급락한 덕분에 18 밀리언 달러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은 약 5.8 밀리언, 그러나 그때 급등하는 동안에 잃었던 손실이 약 20 밀리언 달러. 그래서 총 커브드 콜에서는 이익이 3.9 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총 3 밀리언 정도 손실이 됐네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1 밀리언 달러도 못 벌었습니다. 91만 7천 불, 4.8센트 정도 벌었죠. 그래서 뭐 그래도 합성 옵션에서 그날 워낙 큰 수익을 실현해놨기 때문에 뭐 다음 분배금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된다. 뭐 최소한 다음 분배금은 지난번 분배금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트래킹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테슬리가 나왔죠. 테슬리가 저희들이 예상은 사실은 뭐 얼마 못했는데 실제 나온 건 30센트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30센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을티는 사실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5.3%. 그리고 근데 이 Y맥이 제가 조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Y맥은 계산상으로는 거의 15센트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나온 거는 7.9센트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YMAX도 제가 17센트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14.5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세 종목이죠. FBY는 뭐 제 예상은 한 0.5센트 정도, 0.5달러, 50센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MBDY와 PLTY,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DY는 저희들이 현실화된 돈이 2.68달러입니다. 주당. 근데 PLTY 같은 경우는 현재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IB30으로 계산을 해보면 2.44달러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IB30 예상으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홀로 오브 페임으로 이번 주 우리 까치님께서 30센트로 아주 정확하게, 그죠? 0.17% 차이 나게 예상을 하셔서 1등을 차지하셨고, 그 다음에 다나와님은 2등, 다나와님은 30.25센트 예상을 하셨는데 30.05센트가 나왔네요. 0.66%. 두 분은 정말 대단한 예지력이십니다. 그리고 3위는 랩롱3140님께서 29센트 예상을 하셨는데 30.05센트에서 약 3.6% 차이 나겠고, 그래서 까치님 축하드립니다. 1등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오브 페임처럼 이번 주에도 MBDY와 PLTY 뭐 하나만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홀로 오브 페임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DY는 그렇고, 자, PLTY를 보겠습니다. MBDY는 이번에 3억 6천 달러를 벌었어요. 3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ETF 숫자가 현재 1억 900만 주. 자, 여기 제가 비슷하게 레퍼런스를 본 것이 이 분배금 나누기 내부에서 지난 4월 21일, 5월 16일 그 사이클에 9.64%를 줬어요.
그때만 해도 2,400만 불의 돈을 번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62달러라고 하는 9.64%의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64%를 돈을 잃었을 때 9.64%를 주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주지 않겠느냐. 자, 지난 두 번의 사이클에서 돈을 1,300만 불, 9,500만 불을 벌었는데 그때 약 0.67에서 3.87 그리고 그 다음에 5.91 그죠? 거의 한 7, 80번 늘었죠. 그래서 이번에 3억 6천만 불 벌었기 때문에 1.72달러를 주면 분배금으로 나가는 돈이 1억 8,800 그 밸런스에 저희들이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1억 1,800만 불 뭐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9.6%는 너무 많다. 뭐 한 5%로 0.5%를 주면 1달러입니다. 그러면 거의 2억 달러 되는 돈을 내부에 그대로 남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5달러는 너무 적지 않느냐? 5%는 너무 적다. 아니면 6%를 해볼까요? 6%를 하면 1.18달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달러 이상은 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요때 나왔던 게 5.91, 지난 사이클에 5.91%를 줬어요. 그럼 제 생각에는 최소한 5.91 이상은 준다. 그러면 0.6%는 미니멈으로 보고 6%를 미니멈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를 맥시멈으로 보면 1.78 그래서 1에서 1.8 요정도 1.9 2달러 이하 이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1에서 한 1.9 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숫자를 저희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LTY입니다. PLTY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 공식적으로는 14 밀리언 달러 돈을 잃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사이클에서 넘어가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1억 6,800만 불인데 만약에 7달러를 준다. 그래서 9%를 준다. 9%를 준다 그러면 7달러입니다. 그래서 9%일 경우는 돈이 7달러입니다. 그죠? 7달러인데 만약에 이걸 6%만 준다. 그죠? 그럼 6%만 준다. 그러면 4.67달러.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5에서 한 7.5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4.5에서 8달러 정도는 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한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얼마를 줄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정말 치열한 경쟁을 거친 후에 홀로 페임에 1등부터 3등까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항상 아직 날이 많이 더우니까 이제 휴가 돌아오시는 분들, 새롭게 이제 휴가 후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